오늘 8강에서는 7강에 이어서 해설서 누리과정의 운영의 교수 학습 지침을 살펴볼게요. 해랑 1권 51쪽을 펼쳐서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를 알아볼게요. 개정 누리과정에서 놀이 환경은 유아가 놀이하는 실내와 실외, 모든 공간과 놀이 자료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다양한 실내외 놀이 환경을 구성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소가로 1번과 2번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어요. 먼저 1번, 다양하고 안전하게 놀이 공간을 구성해야 하는데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으로 각각 나눠서 알아볼게요. 실내 공간은 유아에게 가장 친숙한 놀이 환경으로 교실을 포함한 유치원의 모든 공간을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실내 공간 중에서 교사가 꾸릴 수 있는 흥미 영역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흥미 영역은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아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예를 들면 역할놀이에 빠져있는 유아들을 위해서 역할놀이를 중심으로 흥미 영역을 구성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유아가 흥미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다른 영역과 통합하여 재구성을 하거나 다른 영역으로 대체를 합니다. 세 번째, 유아의 흥미에 따라서 아예 새로운 영역을 구성할 수도 있고 이때 유아가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놀이 영역을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유아들이 하던 캠핑 놀이가 확장이 돼서 흥미 영역 간의 구분이 사라지고 반 전체가 캠핑장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또 교실 공간 말고도 교실 밖의 복도나 계단, 구석진 공간처럼 유치원의 다른 공간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유아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유치원 공간 활용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해랑 1권 51쪽 사이드에서 알 수 있는데 실내 공간 중에 비상구나 비상계단처럼 비상시에 대피하는 경로에 놀잇감이나 자료장을 배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외 공간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볼게요. 실외 공간은 유아가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만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놀이 환경이에요. 따라서 교사는 유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외 공간을 구성해야 하는데 해설서에 제시된 실외 공간 구성 방법은 4가지입니다. 이제 한 개씩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놀이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노는 공간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활발한 신체 움직임을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놀이로 구성합니다. 유아는 유치원의 종합놀이시설에서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외에 있는 자투리 공간, 텃밭, 통로나 마당도 공간의 특성을 살려서 조성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잘 조성된 텃밭이 있으면 유아들이 텃밭 가꾸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4번째, 유치원에 바깥놀이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유치원 시설을 대신해서 인근 공원이나 놀이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2018학년도 기출문제를 한 개 풀고 갈게요. 기존 문제는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근거해서 쓰는 문제였는데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해서 바꾼 문제입니다. 유치원에 바깥놀이 활동 공간이 없을 때 유치원 시설을 대신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의 예는 무엇일까요? 네, 인근 놀이터와 공원입니다. 이렇게 해설서에 제시된 예시를 기출문제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해설서에 제시된 예시는 반드시 암기해 두세요. 다음으로 해랑 1권 52쪽으로 넘겨서 풍부한 놀이자료 제공을 알아볼게요. 놀이자료는 유아가 놀이에 사용할 수 있는 놀잇감이나 매체, 재료와 도구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놀이자료는 유아가 세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매개물이에요. 따라서 교사는 유아에게 일상의 평범한 사물이나 자연물, 악기, 미술재료, 그림책, 재활용품 등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사계절, 대통령 선거와 같은 행사, 3.1절과 같은 국경일처럼 시기가 중요한 자료들은 시기에 맞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 비구조적인 열린 자료는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자료들과 다르게 유아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자료로 교사는 재활용품이나 자연물과 같은 비구조적인 열린 자료를 제공해서 유아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단 교사는 어떤 놀이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자료의 사용 방법이나 놀이 방식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풍부한 놀이 자료는 예시와 연결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렇게 놀이 실행 자료의 관련 내용을 본문 아래 바로 정리했어요. 이렇게 교사의 지원 방법과 예시가 함께 있으니 방금 공부한 해설서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공부하세요.
다음으로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를 살펴볼게요. 유아는 친구나 교사, 유치원 교실, 자연 환경과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가 만나는 다양한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 배움을 지원해야 합니다. 유아, 교사, 환경별로 지원 내용을 알아볼게요. 해랑 1권 53쪽으로 넘어가서 소가로 1번, 유아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부터 알아볼게요. 유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면서 자신의 의견도 표현하고 친구의 의견도 듣고 또 놀잇감을 양보하고 배려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교사는 유아들이 서로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교실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가로 2번,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볼게요. 교사는 유아의 흥미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칭찬이나 격려, 미소와 공감 같은 정서적 상호작용이나 말로 하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아의 놀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격려합니다. 단, 교사는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개입하기보다는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따라가면서 유아의 놀이에서 역할을 가지고 놀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공동 놀이자로서 유아와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랑 1권 54쪽으로 넘겨서 소가로 3번, 유아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볼게요. 앞에 3번이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이었다면 지금 보는 소가로 3번은 환경과 유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유아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은 유아 주변의 친근한 공간, 자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모든 환경과의 교감을 포함합니다. 유아는 사물이나 자료, 나뭇잎, 도토리와 같은 자연물을 만지고 움직여 보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물과 모래, 블록이나 종이처럼 변형이 자유롭게 가능한 재료들을 가지고 매일 즐겁게 새로운 놀이를 합니다. 또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주변 환경을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요. 해랑 2권 165쪽에 그 예시가 있는데 점심시간에 나물 반찬이 나와서 유아들이 봄나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니까 교사는 유아들의 관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방에 요청해서 남은 봄나물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유아들은 이 봄나물을 직접 손으로 비비고 냄새도 맡기도 하고 줄기도 구부려 보면서 봄나물의 생김새도 배우고 냄새를 맡으면서 교감했습니다. 이처럼 유아가 환경과 교감하면서 표현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유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배우는 과정인 것이죠. 따라서 교사는 사례처럼 유아가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해요. 자, 중간 정리를 해보면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하며 다양하고 안전한 실내외 놀이 공간을 구성하고 풍부한 놀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를 알아볼게요. 어떤 것으로 통합되느냐? 통합의 주제에 따라서 내용이 나눠지는데 해설서에서는 1번 놀이, 2번 유아의 관심과 흥미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지침은 각 주제별로 예시가 함께 제시되어 있어서 예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알아볼게요. 그럼 첫 번째, 놀이로 5개 영역을 통합한다를 살펴볼게요. 유아는 놀이를 하며 이미 5개 영역을 통합적으로 경험해요. 예를 들어 유아가 이렇게 모래놀이를 하면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신체를 다양하게 움직이고 또 모래와 물을 섞으면서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기도 해요. 이처럼 유아는 놀이를 통해 여러 가지 영역을 통합적으로 경험하고 당연히 이러한 경험은 영역별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 유아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통합할 수 있어요. 5개 영역은 정해진 생활 주제가 아니어도 그네나 매미, 공룡처럼 유아가 관심을 보이는 주제로 다뤄볼 수 있어요. 이처럼 유아의 흥미를 주제로 확장시킨 좋은 예시가 해랑 2권 100쪽에 있는데 유아들이 팽이를 가지고 오랫동안 놀이를 하자 교사는 팽이를 5개 영역과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교실 공간과 다양한 자료를 지원을 해주고 자신의 생각대로 팽이를 만들고 대결해 볼 수 있는 놀이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어요. 그러자 유아들은 다양하게 팽이 놀이를 하면서 5개 영역을 통합적으로 경험했는데 그 예시는 해랑이 101쪽 사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아는 팽이를 돌리면서 팽이가 잘 돌아가도록 팽이를 잡는 손의 적절한 모양을 잡으려고 했고 또 오랫동안 팽이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를 하기도 했고 팽이 대결을 하면서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처럼 팽이 놀이로도 자연스럽게 5개 영역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사례에서처럼 개정 놀이과정에 포함된 5개 영역의 내용이 유아가 놀이를 하면서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5개 영역을 다양한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유아의 경험과 연계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랑 55쪽으로 넘겨서 이 5개 영역과의 연계는 강의에서 제시된 예시 외에도 이렇게 해설 바로 아래에 해랑 2권 163쪽 놀이 실행자료의 예시를 함께 넣었으니 강의 없이 해랑만 보더라도 예시와 지침을 연결해 보면서 깊이 있게 지침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를 살펴볼게요. 획일적인 하루 일과를 운영하기보다는 배변이나 낮잠, 휴식 등 유아마다 다른 신체 리듬을 반영해서 하루 일과를 운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를 살펴볼게요. 교사는 유아의 연령과 발달, 장애나 배경 등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각 유아가 가지는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배움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해랑 1권 56쪽으로 넘겨서 해설 아래에 있는 자료, 발달에 적합한 실제 DLP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DLP는 NAEYC에서 제시한 것으로 교사가 유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지침은 발달에 적합한 실제 중 유아의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개별 적합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시문과 이론과 연결하면서 공부하면 지침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가 가능해요. 자, 정리하면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하며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합니다. 8강 이론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8강 강의 총정리를 해볼까요? 다에서 말하는 환경은 공간과 놀이 자료인데 해설서에서 제시된 놀이 공간과 놀이 자료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열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라에서는 각 상호작용의 내용을 구분하면서 유아와 유아 간, 유아와 환경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교사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특히 교사가 유아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에서는 놀이 혹은 관심과 흥미에 따라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바에서는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일상생활 중에서 어떤 것들을 반영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4에서는 DAP의 개별 적합성을 바탕으로 지침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해랑 문제집 25쪽의 확인 문제 7번을 풀어볼게요. 텃밭, 통로, 작은 마당을 지칭하며 유아가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만나고 탐색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지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실외 공간입니다. 아니, 이런 게 문제로 나오나 싶은 것일수록 문제로 만나면 생각지도 못했던 거라서 답을 아는데도 확신을 가지고 정답을 쓰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해랑 문제집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확인 문제 8번을 풀어보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유아의 땡땡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에 땡땡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고시문을 빠르게 중얼거려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연령, 발달, 장애, 배경이기 때문에 정답은? 네, 맞아요. 5번 종교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해랑으로 공부하는 게 벌써 8번째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회의실 공부가 익숙해졌을 거예요. 다들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던 회의실인데 이렇게 수월하게 공부하게 되면 유아이면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이 더 생겼을 거예요. 그 자신감이 바탕이 되면 다른 과목 공부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9강 강의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출판사 오르다 꿈의 키망이었습니다.